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손상대TV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하도 기존의 방송들이나 채널 이런 신문들이 팩트체크 자꾸 해서 저도 이제 팩트체크 몇 개 해보는데, 기존 그런 방송처럼 어느 특정한 걸 막 골라서 팩트체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파 어떻게 공격할 수 있니? 팩트체크란 건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이런 팩트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거 제 판단인데 진짜 좌파들이 한 5년만 더 득세하면 이 상태로 나라가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짓말, 조작, 사기, 하여튼 불평부당 이런 것들이 너무나 행행해서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물론 이미 다 망가졌죠. 제가 이런 진단은 여야를 떠나서 이미 문재인 정권 3년 동안 낙제 경영으로 망조던 나라라는 것은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문제는 그럼에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린 40%의 대깨문과 31%의 대깨문에 쏘가 사는 국민들이 있으니 망가지는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더욱이 이번 4.15 총선과 관련해서 상상도 안 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론과 그 언론에 등장하는 패널들은 그 별것 아니요. 그게 왜 부정선거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찍찍찍 해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무책임한 현실 인식과 발언들,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해하는 것이 마치 전체 투표함을 통째로 바꾸거나 전국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무엇을 조작해야 부정선거로 인식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요. 작은 부정도 부정인 거고 작은 조작도 조작인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상식 부족으로 현행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선관위의 자의적 판단으로 불법을 행해온 것까지도 문제가 없다고 하는 인식들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현실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레기 언론들과 좌파들은 2012년 문재인 대선 때와는 똑같은 논리로 싸움을 걸고 프레임을 그런 식으로 짜서 밀어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2012년 좌파의 김어준이가 제시했던 그런 증거와 지금 통합당의 민경욱 의원이 제시하는 증거가 같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TV에 나오는 이 패널들도 공부 안 해온 놈은 TV 안에다 막 던지면 그냥 그 두드러 맞을 수 있는 이런 TV를 하나 개발해야 되겠어요. 공부도 안 한 놈이 거짓말을 싹 하는데 와 열받는다고. 텔레비 안 보면 되는데 안 볼 수가 있는 거 뒤에 깔라면 봐야 되니까. 거기에 쏘가 넘어가는 국민들이 워낙 많으니까 손상대TV라도 나서서 그게 아니라고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다 보면 열받는 거야. 그 안에 있는데 막 젓가락 확 쑤시면 이런 생각이 하고 든다는 거예요. 요 좌파 패널들, 못된 인간들. 그런데 지금 2012년 김어준이 제시했던 그 증거와 민경욱이 제시하는 그 증거가 같다는 말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우파 진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합리적 의심을 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나 지난 2012년 대선과 2020년 총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우리가 투표를 했던 그 투표지에 QR코드를 박았느냐 안 박았느냐 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를 따져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합법이 아니면 불법일 것이고 불법이면 사전선거는 무효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내일 오전 방송에서 QR코드와 관련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또 특종이라 하면 또 난리법석되니까 세상이 반쯤 뒤집어진 걸 하나 깝니다. 내일 오전 방송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고 약속대로
내일 또 오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2시부터 열리는 유튜브 국민대회에서도 한건 합니다. 혼자 독식 안 합니다. 많은 유튜브 앞에서 까드릴 겁니다. 한번 보시면 어이쿠야 저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야. 이 소리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그동안 성관이가 해명하고 변명한 8개 사항을 손상TV가 집중 분석하고 이것을 성관이의 해답을 요구해 보겠습니다. 답변을 하건 말건 우리는 묻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잠깐 이제 그 관련된 그 항목에 대해서는 사진들을 다 보여드립니다. 이번 4.15 총선의 경우 각종 문제 발생 시 주요 결정을 내리는 선관위원 9명 중에 2명이 결격한 상태로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국회목 선관위원 후보를 여당이 비토했기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당시 헌법재판관 결격한 상태에서 진행한 것과 너무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시 이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2명의 결격위원 충당을 요구했는지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 한번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조직 구성도는 직접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거기도 보십시오. 공석 둘 딱 되어 있잖아요. 이거 밝혀보십시오. 왜 야당 몫에 2명을 채우지 않았는지. 채우면 반대할 것 같으니까 골치 아프니까 또 드러난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니까 에라 우리끼리 하자. 이러지는 않았는지 직접 선관위가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관위가 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폭로한 비례 투표용지 6장에 대해서 분실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다가 지난 11일 발표한 영상에 나온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통해서 확인을 했던 겁니다. 결국 민경욱 의원이 폭로하지 않았으면 선관위도 몰랐을 것 아닙니까? 이건 중대한 문제입니다. 단순 책임자 처벌을 넘어서 조혜주 상임위원은 물론이고 선관위원장부터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둑을 맞았으면 도둑을 잡으면 되겠지만 그 도둑을 지키라고 세우는 경비가 도둑을 잘못 도둑 맞았으면 그 경비도 처벌받아야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선관위가 답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선관위는 자녀 투표용지 등이 들어있는 선거 가방을 개표소 내 체력 단련실에 임시 보관해서나 성명 불상자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구리시 투표소에서 분실된 투표지 여러분들은 다 6장인지 알고 있죠? 나중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명 불상자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가방을 체력 단련실에 임시 보관해도 된다는 법적 조항을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관해야 될 장소에 보관하지 않는 건 불법입니다. 사전 투표함을 5일, 4일, 5일 동안 보관하면서 CCTV를 달지 않는다는 것 등이 문제가 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체력 단련실에 임시 보관했다는 것은 투표지를 아예 탈취해가라고 대문을 열어놓은 것과 뭐가 다릅니까?
예? 누가 갖다 놓고 누가 경비를 안 쓰고 누가 뭐 훔쳐갖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 국민의 주권인 투표지를 담은 그 선거 가방을 체력 단련실에 임시 보관해도 된다는 그 법적 조항을 선관위가 밝히라는 겁니다. 안 밝히면 불법이고 불법을 행하면 선관위는 처벌받아야 됩니다. 누구를 보고 처벌하려고 난리야. 다음 네 번째로 갑니다. 선관위가 분실한 투표지와 관련해서 선관위가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서 땡땡땡 뭐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그 안에 탈취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탈취라는 표현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좌파 정치판의 프레임 전환 수법과 흡사한 것입니다. 단어를 잘 써서 공격을 받다가 갑자기 프레임을 돌려서 공격을 하는 이런 경우, 이 통합당 많이 당했잖아요. 한국당부터. 뭐 잘못했다고 막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역공을 당하는 이런 경우, 이게 좌파들의 전공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도 탈취라는 말을 써서 프레임을 전환하는 수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이 들고 그날 흔들었던 이 투표지가 누군가 훔쳐온 작물의 투표지를 들고 해견을 했다는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선관위가 관리를 잘못해서 분실한 것을 민경욱 의원이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서 국민의 알 권리 및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기 위해서 폭로한 것인데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투표용지 탈취로 몰아서 범죄자로 몰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 민경욱 의원의 행동은 범죄가 되고 선관위의 관리 부실은 범죄가 안 되는 것입니까? 이 투표지는 금덩어리를 아니면 은덩어리가 됐든 무엇을 팔아서 이득을 챙기는 작물이 아닙니다. 선관위 해명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관리 부실 때문에 이런 문제까지 생겼다는 것을 국민 앞에 민경욱 의원이 폭로를 해준 것입니다. 이런 걸 국회의원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진 걸 선관위가 알기나 했습니까? 관리 부실이 어디서부터인지 찾아내십시오. 검찰 수사도 관리 부실부터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관리 부실은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슬쩍 훔쳐온 걸 민경욱 의원이 흔들었으니까 작물을 받아서 공개한 것처럼 탈취라는 말을 씁니다. 이런 걸 하나 따져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관위 얘기한 걸 그대로 언론들이 받아 써버리면 일반 국민들은 뭔지 몰라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요. 그리고 패널들이 나와서 그거 가지고 부정선거를 하느냐 이렇게 몰아가버리면 무지한 국민들은 그래 이런다고. 바로 제가 이렇게 선관위나 기레기 언론들을 공격하는 이런 방송들은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막 뿌려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 계몽운동이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갑니다. 공직선거법 제186조 투표지 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자, 바로 이 조항에는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투표함, 개표록, 투표록,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직계록 및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에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제184조 개표가 끝난 때에는 투표구별로 개표한 투표지를 유효, 무효로 구분하고 유효 투표지는 다시 후보자별로 구분을 해서 각각 포장하여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그 사람이 봉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어떤 법에 근거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개표가 끝난 투표지는 투표구 또는 읍면 동별로 구분하여 투표지 정리 보관 상자에 넣고 봉함 봉인한 후 투표록 등 선거 관계 서류와 함께 선거 쟁송 등에 대비하여 보관합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해명이 걸작입니다. 삼립방 상자는 투표지 보관상자 수가 부족해서 이것을 이용했을 뿐이라는 것이고 투표함 보관을 안 한 이유는 투표함을 다음 선거에도 써야 하는 현실적 이유로 투표함이 아닌 투표지 보관상자로 대체해왔다는 것입니다. 딱 걸렸어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공직선거법 제186조에는 투표함을 당선인의 임기 중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공선법 어디에도 투표지 보관 상자에 담아서 보관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선관위는 간행이라는 말로 핑계를 대면서 보관 상자에 옮겨 담아 보관하다가 결국은 이런 문제까지 온 것입니다. 본투표와는 달리 사전선거의 경우는 끝나면 선거구마다 사전 투표수가 집계가 됩니다. 사전선거는 먼저 하니까 끝나면 각 선거구마다 사전 투표수가 다 집계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투표했다. 방송에도 나오고 난리잖아요. 집계 후에 그것을 개표하기까지는 약 4일에서 5일의 시간이 있습니다. 10일, 11일이니까. 바로 사전 투표수 집계 숫자에 맞춰서 보관상자가 나중에 몇 개나 필요할지 대략이 아니라 정확한 계산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즉 투표수를 개표 전에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개표된 투표지들을 담을 보관상자는 나흘이라는 기간 중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만 정상이고요. 그런데 개표된 투표지를 담은 삼립방 상자가 이곳저곳에서 여러 개 나온 겁니다. 결론은 어떻게 됐건 선관위는 법에도 없는 투표지 보관을 플라스틱 재질의 투표함이 아닌 종이 상자를 사용했고 또 개표까지 충분한 시간 그리고 예상의 투표율이라 하지만 충분히 그 투표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종이 상자를 더 제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정확히 따지면 선관위가 이걸 거짓 해명을 한 겁니다. 이것은 고의건 착오건 어떤 경우라도 해명이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높은 사전 투표율과 종이박사는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일날 투표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사전 투표는 이미 카운트가 다 됐기 때문에 그리고 카운트 되고도 4일이라는 여분의 날짜가 있습니다. 가서 몇 장 더 찍으면 되는 거예요. 찍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이게 무슨 핑계입니까? 응격길에 들이는 핑계들 손상대 TV가 용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공직선거법과 절차를 무시한 선관위는 개표한 투표지를 투표함이 아닌 종이 상자에 보관해도 된다는 법적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높은 투표율에 따른 상자를 더 제작하지 않는 그 이유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높은 투표율은 핑계밖에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몰랐던 내용들이 많죠. 6번째로 갑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선관위는 개표가 끝난 투표지는 투표구 또는 읍면 동별로 구분을 해서 투표지 정리 보관 상자에 넣고 봉함, 봉인한 후 투표록 등 선거 관계 서류와 함께 선거 쟁송 등에 대비하여 보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거는 없는데 선관위는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투표지 보관 상자의 봉인 상태, 이게 또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플라스틱 봉인함에 투표함의 봉인지는 좌우와 상단 이렇게 봉인지를 붙이는데 이게 지금 보관 상자로 옮겨지면 하얀 뭐 테이프 같은 거 가지고 이래 선거관리 찍힌 테이프를 가지고 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장을 찍어요. 그런데 그 테이프가 접착력이 없어서 너무 쉽게 떼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에서처럼 봉인 테이프를 누군가는 떼었다 붙인 흔적이 있고 또 봉인 도장 역시도 이중 찍힌 것도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붙인 뒤에 다시 찍은 흔적도 있습니다. 이거 이 사진에서 확인했습니까? 확인을 했다면 선관위는 당시 기록을 모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뜯었고 왜 도장이 이렇게 찍혀 있고 왜 뜯어다 붙여서 도장을 2번 찍었는지 왜 또 찍힌 도장 위에 또 찍었는지 이것을 기록으로 모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입니다. 선관위는 분당 9월 개표 과정에서 민경욱 의원이 6장의 투표지를 흔들었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6장보다 더 많은 서초 9월 사전 투표지 1매, 분당구가 투표지 9매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00번, 1000번 이해해서 투표지가 이송 과정에 사람들의 실수로 섞여 들어갔다고 칩시다. 하지만 민경욱 의원이 주장한 본투표의 투표지가 왜 사전투표함에 들어가 있는지 이것을 밝혀보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실수로 얼버무릴 것입니까? 이거는 지가 물고 갔던지 모르겠다, 또 지가 물고 갔다 이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얼렁뚱땅 해명도 안 됩니다. 본 투표지에 투표지가 왜 사전 투표함에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알다시피 본 투표와 사전 투표는 4일간의 격차가 있습니다. 사전 투표는 10일, 11일 했고 본 투표는 15일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개표할 때 언님이 갖다 집어넣나? 하여간 이거 밝혀야 됩니다. 8번째 갑니다. 충남 부여 선거구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로 나온 득표수가 이상해서 재검표를 해보니까 결과가 뒤바뀌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여군 선관위 관계자는 재검표를 한 것은 맞다고 인정을 했지만 A, B, C, D 하기 A씨의 주장처럼 1, 2비 표차가 많이 나서 재검표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선거 사무원이 재확인용 투표 용지안과 바로 옆에 있던 무소속 정연상 후보의 투표지를 섞어놓은 것을 발견하고 투표용지 전체를 모아 재검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거는 이상 없다는 것 아닙니까? 무슨 이런 예명이 있습니까?
선관위는 예전이나 이번 4.15 총선이나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도 똑같아요. 자신들의 관리 잘못은 하나도 없고 모두 다가 누군가의 착오,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오류로 얼버무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짜 세상이 뒤집히는 결과가 나와도 선관위는 누군가의 착오,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오류, 이걸로 얼버무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어떻게 단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해서 국민들의 귀중한 주권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관위가 보시다시피 방치를 넘어서 아예 관심도 없이 그다 어디다 처박아 놨던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모르면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놈의 선관위는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그러다가 누가 뭐래 넘어가면 넘어가는 대로 그러다가 또 밝혀지면 핑계대고 참 우리나라 선관위는 선거를 너무나 손쉽게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월급 왜 줍니까? 직무유기잖아요. 적어도 제대로 된 선관이라면 각종 선거에서 한두 번 정도 발생한 이런 문제들은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뜯어 고쳐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하는 선관이기에 철저하게 문제가 된 것들은 개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뜯어 고치고 없애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국민들의 불만사항을 줄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선관위가 국민들의 불만사항을 오히려 더 늘리고 있으니까 이번처럼 부정선거 의혹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 지금은 태산 같은 눈덩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선거를 승복하지 않도록 만든 것도 선관위고 관리부실도 선관위고 이해 못할 변명을 한 것도 선관위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도록 이런 상황을 만든 장본인도 선관위라고 볼 때 지금까지의 모든 책임은 100% 선관위의 몫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조혜주 씨가 선관위 상임위원으로 온다는 만약에 오기 전부터라도 이 사람의 이력을 알았을 것이니까 선관위는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관리를 했어야 합니다. 조혜주 하면 가만 있어도 의혹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곳이 선관위인데 솔직히 조혜주가 와서부터 오히려 선거의 불공평을 더 확산시켰다고 봅니다.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각종 의혹 역시도 이번 4.15 부정선거에 앞으로도 또다시 나타날 각종 의혹도 바로 이런 연장선상에 있는 것임을 선관위는 알아야 합니다. 선관위원들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선관위가 과연 공정했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여당에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라는 현수막은 허용해주고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야당의 현수막은 불허했습니다. 이게 조혜주가 있는 선관위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놓고 본다면 반대로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이라는 이런 현수막은 불허해야 하고 민생 파탄을 투표로 막아주세요라는 현수막은 허용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무슨 70년 적폐가 있다고 그놈의 3년 내내 적폐청산을 해놓고 투표로 70년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건 현수막 걸으라고 하고 실제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민생이 파탄나서 도저히 못 살겠다는 국민이 수두룩한데 더덕이나 우한 폐렴으로 나라 경제가 다 망가졌는데 민생 파탄을 투표로 막아달라는데 이건 또 현수막을 허용 안 해주는 이 꼬라지들.
이러니 지금 선관위가 손가락질하고 비판받고 있는 겁니다. 굳이 따지자면 이때부터 선관위가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인상을 준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선관위가 지속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조혜주는 전자개폐기를 도입했던 주인공입니다. 그동안 전자개폐기와 관련한 문제가 어디 한두 번 생겼습니까? 여야를 막론하고 다른 나라에서까지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지금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발생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의 해명을 못 믿겠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반복될 수밖에 없는 각종 문제점들을 이번에 확실히 고정을 해서 고칠 것은 고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없앨 것은 없애자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관위는 각종 의혹 제기를 하는 민경우 의원을 비롯해서 우파 유튜브들 그리고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법으로 강제하려고 해서는 안됩니다. 법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직선거법을 보란듯이 안 지킵니까? 이거 만약에 우파 정권이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있지도 않는 세월호 7시간의 조작 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해서 현직 대통령까지 탄핵감에 또 감옥까지 보냈는데 이런 현실 가만두었겠습니까? 예상컨대 민경욱 의원이 제기한 본투표 용지가 사전 선거 투표하면서 나온 것만 해도 아마 좌파들은 물고 늘어져서 촛불 들고 횃불 들고 온갖 지랄 발광을 떨어서 아마 부정선거 완결판을 만들었고 대통령은 쫓겨났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우파 진영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모두 다 누가 봐도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변명이나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질문을 또 하나 드려봅니다. 선관위원 여러분, QR코드를 투표지에 사용하는 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을 적용해서 따져보니 QR코드는 불법이고, 불법의 QR코드가 투표지에 인쇄된 만큼 그 투표지는 정규의 투표지가 아니므로 부정투표지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투표지를 공직선거법 제179조 1항에 적용하니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고, 정규의 투표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고 했으니 결과론적으로 사전투표는 무효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아니라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의 답변을 하지 못하면 선관위가 사전선거를 무효로 인정하는 것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앞으로 선관위에 따질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동안은 이러한 문제들을 대충 변명하고 넘어갔지만 이런 것을 이해해주고 용답해다 주다 보니까 결국 드루킹 사건이나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을 낳았다고 볼 때 이번에는 결판을 내든지 끝장을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파괴하는 원흉이 되기 때문에 손상대 TV가 답변을 하건 말건 끝까지 해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해답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돌아온 답은 없습니다. 선관위에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QR코드를 투표 용지에 사용하는 것이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잠시 후 10시 뉴스 까보기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까보기도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